자, 거인사생 롯데자이언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염종석의 거인사생 동의공학대학교 야구 염종석 감독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감독님, 예. 돌아오면 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썩 그렇게 만족스러운 성적표는 아닙니다. 2승 4패. 8위에 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주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렇죠. 조금 빨리 좀 분발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순위가 계속 7, 8위에서 머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난주 경기 봤을 때는 투수력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뭐 일단 공격력을 보면은 6경기에 30득점 그리고 네. 투수력을 보면은 6경기에 41실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수가 작을 수밖에 없고 특히 투수를 보게 되면은 불펜 투수들이 좀 부진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 충격적이었던 건 일요일 경기였죠. 네. 최준용 선수가 그에 4실점하면서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도 최준용 선수 조금 힘을 냈으면 좋겠고 반지 선수 2번 등판했지만은 우리가 기대만큼의 투구를 못 해줬다는 거. 네네. 그리고 또 박세용 선수가 투구수는 작았지만은 손톱 네네. 부상으로 인해서 조금 일찍 내려왔다는 또 아쉬움도 있었고요. 지난주 그래도 투수 중에는 이인복 선수를 네. 제일 칭찬해주고 싶은 한 주였는데 타자들은 대체적으로 뭐 괜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 타율은 거의 1위 뭐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항상 롯데가 보면 타자들이 잘하면 투수가 안 되고 엇박자. 투수가 뭐 아니 막아참 4월만큼만 해주면 너무너무 다 잘하면 참 좋겠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반주 선수 지난번에 우리 전화 연결했을 때 2번 출전한다 했는데 너무 크게 웃으셔가지고 감독님 그게 좀 안 좋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특히 이제 좌타자한테 아주 강해가지고 일요일 키움전에서 막 좌타자도 줄줄이 나왔는데 이게 좀 위기 상황이 됐더라고요. 4월에 반지 선수가 좌타자 상대로 이제 8푼대 1할도 안 되는 피안타율 네네. 8푼대였는데 뭐 완벽했죠. 네. 근데 지금 5월 이후에 현재 6월 뭐 말인데 지금까지의 좌타자 타율을 보면 피타율을 보면은 2할 3푼 7입니다. 이게 2할 3푼 7이라는 이 수치가 그렇게 난타당한다는 건 아닌데 네네. 4월 한 달간의 8푼 7리의 피안타율을 본다면 상당히 높아졌죠. 그걸 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결국 4월 한 달 동안 많은 팀들이 당했다. 반지 선수에게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조금 더 기록적으로 분석하게 되고 약점들을 찾게 되고 하니까 반지 선수의 피안타율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이 나균환 선수입니다. 사실 5회까지 투구수 98개, 반지 선수 대신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나오면 조금 선발이 빨리 물어날 때 중간에 이제 뭔가 필요할 때는 나균환 선수가 나가서 잘 막았거든요. 근데 나균환 선수만 나가면 동점이 되고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너무 레리 서튼 감독이 믿었던 걸까요? 그렇죠. 예. 아이러니한데 근데 이제 게임 수와 이닝 수를 보게 되면은 나균환 선수는 스윙맨에 가까운 선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게 필승맨이 된다면은 이닝 수가 좀 작을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경기 수는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현재 롯데가 71경기 소화를 했는데 21경기를 등판을 했거든요. 네네. 게임 수는 크게 뭐 무리가 되지 않는다 생각이 되는데 이닝 수가 지금 52이닝이 넘었기 때문에 게임 수 대비 이닝 수가 사실 한 게임에 거의 2이닝을 지금 그렇죠. 넘기고 2이닝 있기 이상을 때문에 던진다고 봐야죠. 필승조라고 생각하면은 게임 수하고 뭐 이닝 수 다 따져야 되는데 지금 스윙맨인데 게임 수는 괜찮았지만 이닝 수가 너무 많았다. 이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나균환 선수가 올라오면은 조금 처져 있던 팀들도 처져 있던 우리 팀 분위기도 네. 좀 올라가면서 동점도 만들고 네, 예, 득점도 예. 하는 그런 걸 레리 스턴 감독이 조금 믿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기록을 봤을 때는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조금 지쳤다. 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도 없지 않나요? 예. 근데 뭐 레리 서튼 감독은 지금 뭐 나균환 선수 컨디션에 큰 문제가 없어서 당분간 이렇게 활용하겠다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균환 선수 물론 잘 역할 잘 해주고 있지만 올라와서 공이 안 좋고 주자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걸 다 보고 나서 왜 바꾸냐. 아무리 선수가 부족해도 좀 안 좋아지면 빨리빨리 바꾸면 안 되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이게 타자의 이제 대타 요원, 뭐 대수비 요원, 대주자 요원을 이렇게 적시에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투수 교체. 게임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승패에 영향을 많이 제일 미치는 중요하죠. 게 네. 투수 교체 시기인데 그거는 뭐 전적으로 감독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예. 그냥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왜 레리 서튼 감독은 항상 늦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레리 서튼 감독뿐만 아니고 10개 구단 감독들이 게임을 치게 되면 다들 대부분 다 얘기. 듣는 예. 얘기거든요. 그만큼 레리 서튼 감독이 그 지금 등판해 있는 투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특히나 외국인 감독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내면 좀 맡기는 분위기, 좀 맞더라도. 그래서 좀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근데 뭐 선수가 없으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러니까 선발이 너무 빨리 무너지는 게 제일 문제예요. 네. 김진욱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25일 키움하고 경기에서 4피안타 6사사고 3탈삼진 5실점. 그날 뭐 난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패전 투수가 됐는데 제일 이제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초구 볼입니다. 2구 볼입니다. 2볼 1스트라이크, 3볼 1스트라이크. 그리고 풀카운트, 그 다음에 볼넷. 그러니까 공 다 던지고 볼넷 주고, 공 다 던지고 볼넷 주고. 초구 스트라이크가 잘 안 잡혀요. 저는 이제 투구 폼에서 조금 얘기를 합니다. 지인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김진욱 선수가 제일 어떻게 보면 오버랩 될 수 있는 게 이혜리 선수입니다. 기아의 이혜리 맞아요. 선수인데, 네. 투구 폼에서 보면 이혜리 선수는, 뭐, 김진욱 선수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건 아닌데, 이혜리 선수는 그냥 좋게 얘기하면 아주 안정적인 투구 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김진욱 선수는 아주 와일드하거든요. 그렇죠. 와일드한 투구 폼으로 좀 경쾌하게 다이나믹하게 던지는데 이런 선수들이 사실 제구를 좀 잡기가 그렇죠. 쉽지 않은 투구 폼이에요. 그냥 힘으로 어떻게 보면 타자를 윽박지른다는 느낌으로만 투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트라이크 존보다는 볼 존이 많겠죠. 결국 뭐 이혜리 선수나 김진욱 선수 자완 두 투수 젊은 투수들인데 이혜리 선수는 조금 안정적이고 제구가 좀 좋아진다. 그리고 김진욱 선수는 좀 와일드한데 제구가 나빠진다. 이거는 1, 2, 3에 던지는 이런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좀 와일드하다 할 수 있고 네네. 이혜리 선수 같은 경우 1, 2, 3 좀 안정적으로 템포를 갈수 좀 있는, 네. 밀당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런 투구폼을 가진 선수들은 제구가 나쁜 선수들이 조금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좀 작죠. 예. 그런 면을 그냥 간단하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정말 온몸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던지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스트라이크 존을 만약에 보드라인을 약간 지나쳤는데 걸쳤다. 투수가 봤을 때. 그게 더 아쉬워하고 그 다음 구가 더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자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특히 운동선수는 포커페이스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특히 투수 같은 경우에는 볼 하나하나에 자 본인의 어떤 손에서 빠져나갔을 때 게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볼 하나하나에 조금 이 희비가 엇갈리는 편인데 투수들은요. 네네. 김진욱 선수는 조금 더 뭐 다른 투수들보다 좀 심하다 하는 느낌을 좀 받는 상황이죠. 네네. 네. 저 롯데가 이상하게 사직구장에서 너무 지금 7연속 위닝 시리즈 실패했는데 이게 홈 징크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이럴까요? 홈에만 오면. 아,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세상에요. 프로팀이 홈 징크스. 야, 이런 얘기하면 참. 네. 좀 왜 면목 없습니다. 이럴까요는 뭐 정확한 답은 안 되겠지만 네네. 그냥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 홈에 돌아와서 너무 편한가요? 너무 팬들만 믿고 또 집에 가다 보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쉬는 건가요? 저도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은데 네네. 이걸 뭐 중간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한번 따져보면은 뭐 어떤 수치 자체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원정보다 네네네. 조금 심리적으로 홈 경기가 원정 경기보다 좀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거는 선수 개개인의 마음인데 네.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홈 경기 승률이 너무 낮다는 거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따져서 뭐 공통점이 있다 찾는 것, 그 그것도 데이터를 아닌데. 뽑는 게 그렇죠. 너무 힘든 부분이어서 왜 그런 걸까요라고 그냥 뭐 헤아리기만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타율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6월에 1위예요. 5월엔 팀 타율 꼴찌였는데 부상 복귀 선수들도 있었고 뭐 새로운 선수들의 활약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팀 타율 1위로 올라온 거는 결국 5월달에 부상 선수 뭐 정훈 지금 정훈 선수는 아직 뭐 복귀는 못했지만 네네. 뭐 전준우 선수, 한동희 선수가 빠져 있었던
그 5월이었는데 네. 예, 6월에 예. 오면서 조금씩 이제 컨디션이 올라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팀 타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예. 결국에는 신예 선수들을 언급을 안 할 수 없겠죠. 이호연, 황성빈 이 두 선수가 상당히 잘했어요. 5월 초에 합류를 해가지고 처음 한 일주일 정도는 대타 요원, 대수비 요원, 대주자 요원 이랬는데 외야수 같은 경우 황성빈 선수는 조세진, 고승민 이 두 선수가 조금 부진의 틈 타서 네네. 황성빈 선수가 들어갔는데 게임을 사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공수주에서 좀 타 팀을 좀 흔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황성빈 선수가 좀 주전 스타팅 라인업에 많이 들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또 경험이 됐던 것 같고요. 이호연 선수는 마찬가지 정훈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예. 주전을 나오는 경기가 좀 많다 보니까 최근에 주전 경기를 뛰다 보면 타석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경험들이 두 선수가 현재 좀 2할 후반대까지 타율을 끌어올리는 네.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이호연 선수 그때 금요일 이겼잖아요. 그때 4타수 3안타 1타점 맹타입니다. 그래서 좀 키우면 잘 되겠다. 보석을 이제 발견해서 여기 깎아내면 되겠다. 황성빈, 이호연은 그냥 시즌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팬으로서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면 예, 예.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금 유격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박승욱, 배성근, 한태양 선수 중에서 누가 될지 지금 3파전 치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태양 선수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즌 초에는 이학주 선수, 박승욱 선수 이 두 네네. 선수가 시범 경기 때도 상당히 잘해줬고 두 선수가 아주 경쟁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 했는데 박승욱 선수가 사실 갑자기 부진해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이학주 선수는 좀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빠져 있는데 그 틈에 한태양 선수. 배성근 선수도 배성근은, 조금 나오고 예, 예. 있고 근데 최근에는 한태양 선수가 제일 스타팅 라인업에 많이 들고 있는데 예, 예. 제일 아쉬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방망이가 너무 아쉽다 네. 보니까 그렇죠. 나와 있는 수치 자체가 타율이 너무 낮으니까 수비는 아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성근, 박성욱 선수도 수비 입장에서 아니, 일루스 글러브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와, 한태양 대단하다. 이렇게 됐어요. 네, 하다 보니까. 아니지만 수비는 상당히 잘해주고 예. 있지만 결국 이제 방망이죠. 방망이가 예, 예. 좀 약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유격수 한태양 선수 됐다 이런 느낌까지 네. 받기에는 좀 네. 조금 더, 먼 예.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희 선수 아직까지 100% 완쾌는 안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부상 이후에 조금 빨리 합류한 것 같아요. 본인도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컨디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좀 아쉬움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팀 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본인도 2군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팀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거고. 그럼 좀 빨리 합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좋아지는 추세였는데 그죠? 조금 또 최근에 몇 경기는 그러게요. 좀 안타 생산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타자는 투수에 비해서도 이 사이클이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희 선수 조금 더 우리 팬들이 마음을 조금 더 내려놓고 좀 네, 기다려주는 예. 거. 그러다 보면 또 워낙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진가병 코치 아들 진승혁 선수가 목요일 첫 1군에 콜업돼서 데뷔전 치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토요일 경기였습니다. 네, 토요일, 예. 경기였는데 1사 만루였죠. 4회 1사 만루였는데 등판하자마자 바로 첫 타자 김수환 선수 삼진 처리하고 뒤에 타자에게 유격수 땅볼이었는데 박성욱 선수가 좀 실책을 하면서 네네. 그 경기가 1실점을 하고 다음 타자에게 또 삼진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삼진 처리 능력과 위기 관리 능력까지 보여주는 이닝이었어요. 정말 신예 선수가 고졸 선수가 처음 KBO 리그 등판하면서 그 1사 말루 위기에서 그렇죠. 투구한 것 치고는 상당히 기대되는 내야수가 실책을 했는데 자기가 그걸 좋았는데, 막았다는 예. 거죠. 5회에 등판하면서 조금 부진함이 네, 보였죠. 네. 그래도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거. 그렇죠. 그것만 하더라도 좋은 거고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투구수가 45개였어요. 1.2이닝을 던지는데 상당히 많았다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삼진을 좀 많이 잡는 투수들은 볼 개수가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네네네. 말은 결국 삼진에 대한 욕심도 있겠지만은
볼의 투구수 중에 볼 개수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김승현 선수가 좀 볼 개수를 줄여주면서 투구 개수 관리가 조금 돼야지 아무래도 조금 짧은 이닝이라도 좋은 투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조금 그런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네. 자, 두산과 LG 경기가 있는데 예상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난주 괜히 반지 2번 들어간다고 제가 너무 예상을 넘겨짚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반성합니다. 예상하지 않겠습니다. 예상하지 말아야지 성적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의과학대학교 야구부 염종석 감독이었습니다.